안녕하세요. 함께하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제 원장입니다. 맞아요. 요즘 어딜 가도 수분 보충을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한 이점보다는요, 물을 충분히 안 마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사실은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수가 심하면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열사병도 오기도 하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 의식소실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든 어디에서든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 염분 섭취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심하지 않은 탈수, 티가 나지 않는 탈수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일드 탈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거의 6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1, 2% 정도만 탈수가 일어나도요, 인지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반응속도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에러율, 실책률이죠. 이런 비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요즘 내가 뭔가 컨디션이 좀 그러네, 시력 발휘가 잘 안 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 이런 게 바로 이제 마일드 탈수 상태라고 하죠. 거기다 더불어서 뭐가 같이 오냐면 기분이 저하가 되고 두통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컨디션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마일드 탈수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뭔가 몸이 조금 허해졌나 보다, 부실해졌나 보다, 그래서 뭘 찾게 돼 있어요? 그 영양제를 찾게 되고, 뭔가 좋은 음식 없나 이렇게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일드 탈수가 진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일드 탈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분들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요. 내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 이런 분들일수록 마일드 탈수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내가 기분 전환하려고 쇼핑을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일단 물부터 드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피도 절반 이상은 이제 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의 물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포 내에 있는 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세포들이죠. 여기에 물이 차 있어요. 요 물이 있고,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포 밖에 있는 물, 우리 몸과 여러 조직 사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들이 있습니다. 간질액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요거는 이제 또 물량이 많아지면 부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혈관 안에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있는 물,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관 내에 물이 감소하면 혈액이 끈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끈끈해진다는 얘기죠. 끈끈해진 피를 돌리려니까 누가 부담을 받냐면 심장이 부담을 받아요. 그러면 심박수가 늘어나게 되고 심박 출량은 떨어지게 되고, 피를 보내는데 끈끈하니까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못 보내주니까 여러 번 뛰어야 되죠. 그래서 심박 출량은 감소하고 이 심박수는 증가하게 되고 심장이 부담을 받고 혈액순환 저하가 일어나고,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있죠. 이 외에도 이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이 수분량이 감소하니까 요로결석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변곤란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피부, 물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피부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하려면 피부 구조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피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밑에 피하 조직층이 있어요. 그 위에 바로 이제 진피층이 있는데, 진피층에 뭐가 있냐면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섬유질 성분과 혈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분을 저장하게 되어 있죠. 요 위에가 바로 이제 표피층인데요. 요거는 배려, 장벽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가장 바깥에 있는 장벽이 바로 이 표피층이죠. 여기에서는 또 각질이 있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진피층이 주로 뭐냐면 피부과 시술을 할 때 많이 타겟이 되는 부위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콜라겐이나 섬유질층에다가 콜라겐을 재생을 촉진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피부 시술을 통해서 콜라겐을 재생을 하거나 섬유질층을 증강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 망가지게 이거를 보호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섬유질층이 파괴가 되지 않고 보호가 잘 되게, 보존을 잘 하게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수분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섬유질층이 파괴되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수분만 잘 공급을 해서 진피층에 있는 섬유질을 잘 유지를 하면은 피부과 시술을 안 받아도 잘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피층, 여기는 우리가 이제 수분 손실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얼굴이 푸석하다, 화장 잘 안 먹는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 표피층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 표피층에서 10% 정도 수분 손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피부가 갈라지고 거칠어지고 각질이 탈락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진피층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섬유질이 파괴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표피층에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진피층에서부터 물이 확산돼서 공급이 되는데, 탈수가 일어나서 진피층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표피층으로도 수분이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 진피층에는 각질이 갈라지고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푸석해진다. 그 다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광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 피부가 노화되는데 1등 원인이 뭡니까? 바로 광노화죠. 근데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요, 이 광노화가 더 가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광노화에 의한 피부 노화가 더 가속이 되더라. 그래서 이 탈수된 피부는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 또는 주름, 처짐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피부가 나빠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맞습니다. 실제로 이 수분 섭취와 피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봐도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한 그룹에서는 수분 섭취를 더 한다고 해서 피부가 더 개선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요. 근데 평소에 수분 섭취가 부족한 그룹에서는 피부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내가 마일드 탈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일드 탈수가 위험한 건데, 내가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그래서 틈틈이 물을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갈증을 느꼈다, 이게 뭐냐면 이미 탈수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갈증을 느끼는 거를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탈수가 일어나는지 수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변 색깔도 보면 됩니다. 노멀 레인지에 있는 정상 범위에 있는 소변 색깔은 연노란색이어야 되는데, 내가 요즘 소변색이 좀 진해지더라, 짙은 노란색이 되더라, 심지어 더 진해서 주황색처럼 가더라, 그러면은 내가 수분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얼마를 마셔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하죠. 체중이 50kg인 성인 기준으로는 2리터 정도가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하루에 2리터 물 마시기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루에 총 섭취해야 될 권장 수분 섭취량이고요. 여긴 뭐가 이제 빠졌냐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섭취되는 수분량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등에도 당연히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빼면, 이런 것들로 공급이 되는 수분이 최소한 500ml 이상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식사할 때 물도 한 컵 마시거나 이러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적어도 내가 식사 시간 이외에 물을 마시는 거를 1리터 이상은 해줘야 된다. 근데 내가 체중이 75kg예요. 그러면 너 곱하기 1.5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내가 별도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틈틈이 물을 마시자고 했잖아요. 이거를 나눠서 섭취를 해줘야 돼요. 내가 물은 마셔야 되겠고 뭔가 습관은 아직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한꺼번에 좀 마셔버리자, 1리터를 막 들이켜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서 소변을 배출시켜주는 신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물을 걸릴 수 있는 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최대로 1시간에 1리터 정도가 최대 배출량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에 물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피가 묽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도 또 메스껍거나 두통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심해지면 이 삼투압 때문에 이 세포들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물은 우리 세 군데 있다고 했죠. 세포 내, 세포 바깥에, 그 다음에 혈관 이렇게 있는데, 혈관에 과량으로 넘쳐나는 물들이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빵빵해지죠.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부종이 생기는 부위, 내부 부종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사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죠. 물 마시기 때 이런서 물을 마시다가 사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내가 맹물을 마시면 조금 물이 잘 부대끼거나 조금 메스껍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내가 삼투압이 좀 전해질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굳이 맹물을 억지로 마실 필요 없고, 차 같은 걸 타서 내가 염분 섭취를 같이 하면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물 마실 때 온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마실 때 뭐 찬물이 더 낫냐, 따뜻한 물이 낫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우리 몸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은 기본적으로 우리 체온이랑 비슷한 36.5도 요 내외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0도에 가까운 찬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0도인 물과 50도인 물 반반 섞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물 온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25도가 되겠죠. 열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지금 36도 정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0도가 되는 물을 부어버리면 그만큼 온도가 내려가겠죠. 염손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열대사가 뭐 왕성하거나 젊은 친구분 같으면은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전염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 정도로 내가 찬물 몸에 들이부으면 본인이 먼저 느낍니다. 뭔가 좀 내가 조금 부담이 되네 이런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찬물 피해 주시면 좋다. 근데 내가 뭐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뜨거운 경우죠. 실제로 입이랑 손이랑 온도차가 좀 납니다. 뭐냐면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는 엄청 뜨거운 물인데 내가 마실 때는 그렇게까지 뜨겁게 안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목욕탕 가면은 열탕, 뜨거운 탕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온도가 뭐 42도, 45도 됩니다. 손을 넣으면 엄청 뜨겁죠. 60도 이렇게 되면은 화상도 입을 수 있는데 실제로 40도 좀 넘는 물을 입에 넣으면 그냥 좀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럼 내가 별로 안 뜨겁다 생각하고 벌컥벌컥 마시면 실제로 이게 화상도 입을 수 있는 온도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식도, 위 이런 데 이제 화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화상을 입으면 다시 피부 조직 재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화상을 입고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변형이 되고 암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물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소화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물 섭취를 하면은 소화할 때는 우리 몸에서 엄청난 양의 소화액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음식물이랑 잘 비벼지고 섞여져야 소화도 잘 되고 연중농도도 잘 되고 배변까지 잘 돼주는데 수분이 많이 없으면은 뻑뻑해서 잘 안 섞이겠죠. 배변도 잘 안 될 테고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200ml 정도 물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 정도는 소화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고 연동운동이나 배변을 배출하는 데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예요. 한 번에 막 500ml 이상을 밥 먹기 전에 들이켰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위가 늘어나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위라는 장기는요 평소에는 한 100ml 정도, 이 정도 부피예요. 그러니까 뭐 요구르트 큰 거 하나 정도, 이 정도 사이즈죠. 우리가 이제 음식물 많이 먹으면 이게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1리터에서 1.5리터까지도 이게 커져요.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있는 장기인데 밥 먹기 전에 갑자기 물을 막 500ml 가까이 집어 넣어버리면 위가 팽창해서 부풀어서 굉장히 밥 먹기 전에 부담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식사 전에 가볍게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이제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커피는 사실은 이제 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가 200ml를 마셨어요. 그러면 내가 200ml를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커피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져 있죠. 이뇨작용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200ml 물을 마셨는데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물을 100ml 더 내보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더 많게 되죠. 그래서 커피는 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같은 것도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이 음료수는요 물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당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료수를 마시면 내가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여기는 액상 설탕을 마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뇨 있는 분뿐만 아니라 당뇨가 없는 분들도 피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이제 뭘 마셔야 되느냐, 나는 맹물이 잘 안 먹힌다 그러면 이제 곡물차 종류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리, 둥글레, 메밀, 루이보스차 이런 것들 당이 없는 차들을 물에 타서 조금씩 마셔주시면 좋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권장 수분 섭취량이 최소한 1리터 이상은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되는 텀블러나 병이 있으면 여기에 말씀드린 당이 없는 차 종류를 타서 틈틈이